안녕하세요. 나나파파입니다. 저는 7살, 3살,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고요. 8년간 고민한 끝에 2025년 3월에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온 이민 1개월 차 새내기입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이민을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게 온라인상에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정보를 찾아야 될 게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민을 가신 분들, 현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경험담을 듣는데 그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캐나다에서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한테 제 경험담이랑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드리면서 그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캐나다 이민을 8년 동안 망설였어요. 저는 원래 캐나다 시민권자인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민을 갈 수 있다라는 선택지를 늘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8년 동안 정말 갈지 말지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우선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되게 바빴어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랑 육아템들, 그리고 뭐 마켓컬리 같은 새벽 배송 시스템, 이런 게 애들 키우기에는 정말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애를 낳고 키우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든데 이런 편리한 것들이 있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핑계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민을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이게 매달 월급이 나오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부모님이 살아서 필요할 때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도 있고 20년, 30년 이상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와이프랑 저 성인 둘이서만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것도 솔직히 주저주저 하게 될 텐데 아이들 둘까지 데리고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게 솔직히 너무 두렵더라고요. 사실 아이 낳기 전에는 와이프랑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든 스벅에서 파트타임을 하든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어떻게든 돈 벌고 뭐 굶기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애들만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로 벌어야지? 이거를 도대체 낯선 땅에 가서 뭘 해먹고 살지? 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발목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랑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빈말이라도 첫째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는 캐나다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장인 장모님이 환상보다는 현실을 봐야 된다. 캐나다에서 사는 현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8년 동안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8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저랑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캐나다 밴쿠버에 용기를 내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민을 간다고 하니까 제일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이 도대체 이민 가는 이유가 뭐예요? 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제 제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이 시켜주신 교육 잘 받아서 스카이 가서 졸업도 잘하고 대학원도 갔다가 졸업해서 대기업 입사해서 뭐 돈도 잘 벌고 일찍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강남에서 자리 잡아서 부모님이랑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평탄한 삶이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정도면 충분히 성공한 삶이지 않냐. 저렇게 한국에서 쭉 살 수 있으면 굳이
왜 낯선 땅 캐나다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맑은 공기를 찾아서예요. 저희 애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기관지가 정말 약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 세 번씩 소아과를 갔고요. 비염약을 몇 달씩 이어서 먹었어요. 비염약만 먹는 게 아니라 감기도 달고 살았죠. 그래서 콧물도 계속 흘리고 기침, 가래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약 챙겨 먹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미세먼지가 심하면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외출을 꺼렸어요. 오늘은 공기가 안 좋아서 안 돼. 이 말을 애들한테 제일 많이 했거든요. 애들은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고 공원에 놀러 가고 싶고 자전거 타고 싶고 싱싱이 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냥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지 못하게 하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그게 대부분이었죠.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숨 쉬는 것조차 걱정을 해야 되는 환경이 너무나도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보고 나면 그냥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환경에서 사는 건 절대 안 되겠다, 무조건 가자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냥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각자 자기 나이에 맞는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제 강남에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 사교육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주변에서 보는 것들도 심했고,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수많은 사교육을 받으면서 커왔는데 저희 아이들 기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은 더 심한 사교육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7살인 저희 첫째는 아직 학원을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학습지도 안 했고요. 뭐 발레 1개월 정도 다니고 아니면 태권도 2개월 정도 다니다가 둘 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다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해가지고 그만둔 것밖에 안 했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보니까 주변에 저희 아이 친구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거의 없었고요. 유치원 끝나면 뭐 한글 학습지를 하든 영어 수업을 하든 수학 수업을 하든 뭐 미술 학원을 가든 다들 뭔가 하나쯤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원에 같이 다니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친해져서 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학원 안 다닐 때는 친하게 지냈던 저희 아이들 친구들이 저희 아이랑 갈수록 멀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유치원 끝나고 난 다음에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친구들끼리 더 친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저희 아이는 저희 소신대로 학원을 안 보냈다가 친구들이랑 더 멀어지고 친구 사귈 기회도 많지 않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부가 약간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더라고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엉덩이 힘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초, 중, 고 내내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훈련을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려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의대 입시 준비반 전단지를 붙여놓은 것도 많이 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많은데 영어 유치원 숙제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숙제를 대신 해주는 과외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모습들 보면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단순히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부모가 어떻게든 노력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아이한테 혹은 부모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자기 속도로 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캐나다인이랑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민 가는 게 훨씬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저는 이민을 결정하는데 8년이나 걸렸어요.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결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불안했고
많이 망설였고 지금도 솔직히 두려움이 커요. 그치만 이제 밴쿠버에 온 지 1개월 동안 아이들이 편하게 숨을 쉬고 있고, 그 다음에 사교육의 압박, 그 다음에 공부의 압박을 받지 않고 좀 제 속도대로 자라나는 걸 보면서 이 선택 정말 잘했다라고 벌써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캐나다라는 곳에 막연한 환상을 품은 채 온 게 아니라 일단 최대한 많은 현실을 찾아보고 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살아가야 될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가족의 경험을 공유 드리는 게 참고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 저희 가족이 어떠한 경험을 해 나가는지 이 채널에서 조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나파파였습니다.